이게 군복 입은 우리 군인들에게 앞으로 또 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뭔가 좀 모욕적이고 이렇게 주는 것도 안 좋지만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예? 이게 언제부턴가 저는 이게 지금 되게 낯설어요.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물론 이제 본인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요. 한 달 동안 막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하러 군복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과 이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와가지고 여기서 한 몇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못 참고, 이건 저는 장관님 책임 같아요. 예? 이 분위기, 저는 이 정권을 6번째, 대통령, 여야 대통령 6번째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장관님, 이 분위기 잘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존경하는 황 의원님, 이거는 진심으로 제가 존중하지만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험, 나이는 제가 더 어린데 정권의 경험 많은 사람 이야기니까 듣고 안 듣고는 장관님 생각이고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풍으로 와요. 누가 욕먹냐면 대통령 욕먹어요. 다 대통령 참모들 아니에요? 대통령 국권 통수권자로 해놓고 다 대통령 욕먹이고 있어요. 본인들 성질 못 이겨가지고 대통령 욕먹이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 장관의 지휘 통제를 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하면 왜 자료 요구에 대한 일체 답변을 안 줘요? 저희는 정보 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온 그러나 건 아니. 정보위 비공개를 원칙으로 잠깐만요. 정보위에서는 충분히 잠깐만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저 방첩사령관님, 의원님이 질의하시면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마지막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법 37조와 국회법 제54조 2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정보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예? 소관은 국방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예산, 국방 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셔야죠. 자, 850억이라는 예산을 써요. 국방 예산. 정보 예산 빼고. 정보위 소관은요, 정보 예산과 관련된 사안, 결산 사안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정보위원회 54조 2항에. 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확히. 그런데 국방 예산과 관련된 거,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 제출을 해봤는데 단 하나도 안 와요. 그러면 당연히 국방 예산은 삭감해야죠. 왜 국방부 직할부대에 들어가 있어요? 국정원으로 가시면 돼요. 국정원 이중대. 장관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실언하셔가지고 성일정 위원장께서 제게 사과하라 해서 사과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무슨 말씀이세요? 네. 오늘은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답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 네. 신원식 장관이 전임 장관이자 현재 국방부 장관과 함께 우리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투톱입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죠? 네, 맞습니다. 능력 있으시죠? 네. 군인이라면은 체력이라든가 기억력 이런 것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휘관이면 사실은 이상이 없게 늘 훈련하죠. 그렇습니다. 체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이제 살살 빠져줘야 되겠죠. 신원식 장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답할 필요를 네. 그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대답할 필요를 느낄 필요 없이 건강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김영현 장관이 실수한 것처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마음을 내려앉히고 답하세요. 신원식 장관이 여인영 사령관이 이상민 장관이 방문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 받았냐 네. 하니까 국회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고 그래서 확인했는데 본인이 보고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답하셨죠? 그렇습니다. 틀렸어요. 9월 5일 속기록 읽어보셨어요? 9월 5일 속기록도 받고 동영상 클립도 자, 받고. 속기록에는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신원식 장관, 지금 여인영 사령관께서 그 기억력과 체력을 인정하신 신원식 장관이 한 번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 다시 질문하니까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라고 2번 얘기했어요. 자, 신원식 장관의 그리고 확인해 보겠다고 잠깐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뭐라고요?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검찰 닮았습니까? 왜 본인이 답하고 싶은 걸 잠깐 가만히 있어요. 내가 속기록 그대로 묻잖아요. 전 보고받은 동영상 바 클립까지도 잠깐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는 소식 속기록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죠? 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는 걸 2번 했죠?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도 끝에 하셨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거짓말을 하기가 상당히 민망해서 그랬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지휘관이라면은 내가 보고받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데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죠. 이렇게 명료하게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진 않아요. 자, 지금 첫째는 이상민 장관 방문 문제고 두 번째는 여기 앉아 계신 김영현 처장 당시에 새 사령관이 모였던 모임에 대해 우리는 불법 비밀 모임으로 보고 있고 그쪽에서는 정상적이고 전 정부에서도 있었고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 정부에서 없었고 정상적이지 않고 장관이 보고받지도 않았고 그냥 그때 우리가 물으니까 구두 보고했다고 답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 어쨌든 그러면은 공무였죠. 공무. 어떤 게 공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호처장 공간에서 모인 거. 당연히 공적인 모임입니다. 당연히 공적인 거. 운행일지 쓰죠. 공적인 지휘관의 동선은 다 운행일지에 기록되잖아요. 제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그럼요. 네, 운행일증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운행일지에는 당연히 그때의 모임이 나와 있겠죠. 운행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나와 있겠냐 아니냐를 묻잖아요. 내가 거기를 보여달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장관께서 그거 보여주지 말라고 이미 군에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운행일지에는 장관님 그런 대한민국 지시를 군의 하신 적이 있는지 규정상 모르겠습니다. 그 지시를 받은 적이 사령관이 없습니다. 공무로 움직인 동선이 나와 있느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답하기 어려우면 나와 있는 것이 규정일 것이라고 본다 아닌다 판단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봐요? 뭐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있었겠죠. 나머지 이어서 얘기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네, 내가 기회를 안 답하라. 주시면 말씀 안 하겠습니다. 네, 이 위원장님. 지금 방첩사령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번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질의 도중에 끼어들고 그리고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지. 예? 그리고 불필요한 답변이라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해 주실 수 있죠. 저희는 감사하러 온 감사위원들이라고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좀 지적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방첩사령관님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무려 한 달간의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참 개인적으로 참기 힘든 그런 인격적인 모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뭐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심심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충분히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충안파라고 통칭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했다. 또 충안파라고 이야기되는 김용현 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에 새 사령관을 불러서 비밀 모임을 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이것의 모임이 목적이나 대상이나 성격에 있어서 적법 타당하냐 하는 이슈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적절하게 군 기에 따라 보고되었는가라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아실 거라고 보고, 방첩사령관은 이 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지금 연루되어 있는데, 이 두 케이스 다 서면 보고는 안 하신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서면 보고는 안 했습니다. 구두 보고는 하신 걸로 되어 있고, 네, 그렇죠? 네. 신원식 장관은 구속 기록에 의하면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고, 김용현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우리 방첩사령관의 차량 운행일지를 요청하니까 친절하게 그걸 공개하지 말라고 장관이 지시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방첩사령관이 장관이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입지에 있을 때 군규 위반의 위법을 하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국회에 기록에 나와 있는 속기록이 있어도 부인하면 되고, 증거를 요구하면은 장관이 거부해주면 되기 때문에, 방첩사는 일반적으로 예하, 우리 방첩사령관은 방첩사 내에서의 일반적인 업무 처리가 구두보고가 일반입니까? 아니면 서면보고도 합니까? 하기는 합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만 하세요. 네. 구두보고가 구두보고, 일반 서면보고 둘 다 있겠죠? 섞여 있습니다. 당연히 둘 다 있겠죠. 제가 이전에 신원식 장관 그리고 김영현 장관, 여인영 사령관 세 분으로부터 공교롭게도 첫 질의를 할 때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부인을 하고 또 사과를 하는 공통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보면서 사실은 여인영 사령관이 답을 안 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사과를 할 거라고 봤는데 역시 같은 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적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면 보고를 하는 이유는 보통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 눈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저런 건 뭔데요? 됐어요? 답하지 마세요. 그 성의 없는 답변으로 들려서 아닙니다. 내가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네, 그럼 기회를 주시면 이상민 장관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됐고, 서면 보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었기 때문에, 자, 이상민 장관의 방첩사 방문에 대해서는 첫째, 서면 보고를 했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 속기록에 전 신원식 장관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고, 굳이 방첩사령관이 최대의 기대려고 하고 있는 근거는 확인해 보겠다는 워딩 하나인데, 그것은 보고했다라는 말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방첩사령관의 주장이 입증되려면 방첩사령관이 신뢰하는 기억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 신원식 장관의 기억력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요구했던 은행일지를 김영현 장관이 이것은 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 묻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이러한 질문의 대상이 여인영 사령관이 아니라 그 누구라고 하고,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제가 아닌 그 누구라고 할 때, 이런 정도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답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이런 정도 질문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 아니다. 네,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 단답형으로 할 됐어요. 수가 없는 문제이기 모르겠으니까 때문에 됐고, 그렇습니다. 그 경호처장 비밀 모임에 대해서 이 또한 서면 보고를 안 했잖아요. 이게 노출될지 몰랐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노출될지 알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비공개를 했어요? 노출될지 알았어요. 이거 천하에 다 알리고 했나요? 노출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런 논란거리가 될지 자체를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왜 갈아탔죠? 뭘 갈아탑니까? 아, 갈아탄 학교는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어디서 학교 갈아탄 거는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 그 학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나요? 뭘 갈아타던 말씀이시죠? 자, 시간이 네.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이후에 새로 부임한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문의나 또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셔도 좋은데 정확히 물으시는 거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번, 예, 1번 더 드리겠습니다. 흔한 질문이잖아요. 제가 이유와 배경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새로 부임한 전임 신원식 장관이 아닌 새로 부임한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 귀 사령관의 거취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전국적으로 기사화가 된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물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고했냐 안 했냐? 친하니까 그렇게 묻거나 또는 구두 서면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심할서를 제출하시오라는 구두질의 둘 중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의나 조사나 이런 것을 받은 바가 있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답하기 어려워요, 방첩사령관? 단답해 보세요. 단답이요?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문의를 받은 적이 없죠? 없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다시 제가 3라운드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뭐 위원장님 이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예 아니요라고만 잠깐. 답하면 아닙니다. 저 내가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 국민들이 보시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잠깐만, 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제가 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김민석 의원님 질의 다 끝나셨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그 김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정말 사실이 아닌 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정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시죠.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차량 운행 일지를 내지 말라고 제가 지시했다, 차량 기록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은 차량 운행 일지를 지금이라도 제시하라고. 그건 제가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지. 그게 왜 제가 지시해서 할 일입니까? 근거가 뭡니까? 제가 지시했다는 근거가. 예, 근거를 주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예,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근거가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시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대에서 부대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가냐 합니까? 그건 부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 장관님, 자 김민석 의원님, 그게 근거입니까? 김민석 의원님, 겨우 예. 말씀하신 근거가 그겁니까? 장관님 지시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더 이상 군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좀 그 수감 부대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면 확실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방부 장관의 말씀이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아까 병신이란 단어에 이어서 군을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질의한 의원님께 김민석 의원께서 얘기했는데 군을 분열시키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거죠. 이런 도를 넘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실제 우리 국방위원들에게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또 본인 말 속에도 이 어폐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 일지를 제출하라 그러는데 각 부대가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죠. 왜냐?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는 어디를 통해서 해요? 각 부대별로 하나요? 국방부 기조실을 통해서 하는 거고 기조실에서는 각 부대의 자료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장관님 결재를 받고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예하부대 지휘관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합니까? 장관이? 그럼 장관은 정군을 지휘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라고? 어떻게 병신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군을 분열시키지 마라 이런 이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 국방업무 자료 요구 체계도 모르면서 이것을 자료 요구를 어떻게 예하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조실에서 종합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럼 기조실장은 국방부 장관 부하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듣고도 어떻게 국방위원장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해서 분열시키고 하니까 경호처장 하면서 닮은 겁니까? 왜 우리가 무슨 분열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의원들의 질의를 어떻게 해서 분열시키지 말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과십시오. 위원장님, 좀 조용히 하려고 했더니 보다보다 참을 수가 없네요. 보고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싸움이나 또는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상대를 일단 이해하는 거잖아요. 예, 저랑 첫 질의를 주고받으실 때 저한테 이야기하다가 화를 내고 사과를 한번 하셨었잖아요. 화낸 적 없습니다. 아, 화를 안 내셨어요? 그 속기록에 써 있는 것 같은데 뭐 됐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면은 제가 블랙 의원 리스트 누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경호처장 당시의 비밀 모임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했고 아까 의원님 죄송한데 말씀이 여인영- 잘 안 들리거든요. 이거 다시 시작할까요? 블랙 의원 리스트 문제를 제기하고 비밀 모임 문제를 제기하고 여인영 우리 사령관이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고 했던 동선까지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야당 의원들 일반의 질문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하시고 특히나 제가 질문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아까 운행일지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잖아요. 예하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다. 이것은 사실은 법에 대해서 국감 피감기관의 책임자로서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굉장히 책임 방해적인 발언이고요. 그걸 떠나서 그렇게 예하부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근거 기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대로 본다면 장관의 위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요. 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면 그 위증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기록과 관련한 것을 제게 입수하는 과정에 계셨던 군 간부가 알아서 한 게 되게 되겠죠. 일단 참고로 법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우리 증언감정법을 보면은 국회 증언감정법 4조에 보면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제출 안 할 수 있지만 증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명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5일이 지나서도 소명이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 하나를 위반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14조를 보면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취하는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어지간한 일 갖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그런 취지에 비춰본다면은 장관은 위증의 경우에 약 10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10년이 아주 아니라 100년이라도 받을 테니까 네. 말씀하세요 계속. 자, 그렇고요. 또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경우에 마지막 항에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하는 제가 조항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 1, 2분만 더 주십시오. 앞에 잘 안 들린다고 했기 때문에. 1분 제가 아까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첫 질의 때 말씀드렸던 군 이탈, 구타, 휴대폰 반입, 징계에 대한 미보고 등등 무단 보고 누락에 대한 군내의 징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장관이 여인형 자령관의 보고 누락에 대해서 그렇게 국가적으로 또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또는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여인형 장관의 답변을 볼 때 충암 후배에 대한 보호가 과도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지금 장관이 충암 후배는 보호할지언정 이 문제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한 간부를 제가 제시하면 보호 안 할 거라고 난 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근거를 위원장, 양당 간사, 장관 저 다섯이서 확인한 후에 이것을 처리할 것을 저는 제안하고요. 이것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장관의 위증 고발. 네, 1분 더 드리십시오. 개헌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조사에 의하면 여론조사에 의하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데일리안도 팽팽 그렇지 않은 조사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공감이 50%가 더 넘습니다. 저는 이 이후에 김영현 장관이나 여인형 사령관의 이 흐리멍텅한 대처가
저는 국민들의 의혹을 합리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은 그간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질문했을 때 계엄은 가능하지도 않고 본인의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답변하세요. 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흐리멍텅한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자, 말씀하세요. 장관, 제가 이제 마무리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발언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마무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1분 더 드리십시오. 장관, 제가 흐리멍텅하다고 했던 표현이 과했다면 제가 그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장관과 여인영 사령관의 적절치 않은 언행이 이러한 저의 문제 제기와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과반 이상을 넘는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상하시면 국방부나 방첩사에서 한번 여론조사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충암파 연고주의를 뿌리 뽑겠습니다. 적당히 끝내지 않을 겁니다. 특검, 국조, 필요하면 상설 특검까지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민주주의 하에서 문민 장관은요, 여러 가지 견제와 공세에 대해서 품격을 지키면서 군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였던 여러 가지 발언, 차지철, 또 비하 발언 등등 여러 가지가 본인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스스로가 대변하고 그다지 품격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흐리멍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 질문에 대한 흐리멍텅한 대처라고 표현했을 것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런 정도의 표현에 대해서도 흥분하시거나 또는 불쾌하시다면 제가 그 부분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수정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것은 스스로 병신 이런 표현을 썼던 것보다는 훨씬 존중적 표현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